제조사 컨택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애초에 검색을 할 때 그 뒤에 있는 업체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초보 티를 벗어나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이거는 제조사 사장님께 직접 들은 얘긴데요. 안녕하세요, 다운솔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지난번 영상에서 화장품 핵심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조사 컨택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뭐 제조사 컨택 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라고 궁금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보통 화장품 제조한다고 하면은 설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설비가 필요 없고 제조사한테 컨셉이나 원료나 뭐 그런 것들을 의뢰를 드리면 거기서 이제 전문적으로 뭐 레시피대로 주기도 하고 제안도 해주고 방향성도 설정해주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는 협력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제조업체마다 뭐 MOQ도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 이런 얘기를 종종 듣기는 하는데 입장을 바꿔보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화랑 미팅해서 제조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제조사 사장님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성분이나 컨셉이나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해줬는데 연락이 없어요. 다음날 뭐 샘플링도 안 하고 제조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뭐 한두 분 있는 거야 뭐 상관은 없긴 한데, 이런 일들이 미팅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뭐 두세 명씩 이렇게 계속 만나면 몇 년 동안 하시면 제조사 분들도 딱 느낌이 올 거예요. 얘는 만들래다 안 만들래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좀 투명식으로 대답을 해 주실 수도 있긴 한데, 그 뒤에 발주를 넣기 시작하면 이제 제조사 사장님께서도 뭐 방향이나 화장품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냥 상처받지 않고 그 뒤에 이제 계속 협업하는 관계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두 가지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구글에 검색을 하는데 화장품 OEM 아니면 화장품 제조 그렇게 검색을 하면 쭉 나와요. 그럼 저는 그 첫 페이지에 있는 업체들 말고 그 뒤에 있는 업체들을 좀 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첫 페이지에 있는 업체들은 큰 업체일 확률이 높고, 그리고 아무래도 MOQ 단가가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무래도 초보자다 보니까 좀 MOQ가 좀 맞는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이런 업체들을 컨택하는 게 좋고, 애초에 검색을 할 때 최소 MOQ 화장품 아니면 최소 화장품 그렇게 제작이라고 검색을 하면 업체들이 좀 나와요. 그분들은 이제 MOQ를 작게 생산을 해주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한테 컨택을 하면 오히려 좀 더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전화를 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10군데 넘게 전화를 했었고요. 대면으로 만난 건 한 6군데 정도 만났고요. 사실 더 많이 만나야 되는데 저는 그 중간 과정에서 괜찮은 분이 있으셔가지고 네, 그분께 이제 제조 의뢰를 신청을 했어요. 지역마다 다르기는 한데 보통 서울 근교에도 많이 있고, 이게 설비가 엄청 크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에 지사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조하는 곳은 지방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미팅하기에는 꼭 지방을 내려가야 된다 그러진 않거든요. 사실 제조사를 자주 만나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꼭 이렇게 가깝다고 좋은 건 아니고 서로 소통 잘 되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조사를 많이 연락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구글링을 해서 제조업체 리스팅을 쭉 한 다음에 전화를 다 거는데, 여기서 전화를 어떤 식으로 거냐면 어떤 제품을 만들 건지, 어떤 컨셉을 할 건지, 그리고 MOQ, 단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다 전화를 하면서 물어봐요. 사실 단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성분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정확히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략적으로 좀 알려달라, 아니면 그 제조의 회사에 그 비슷하게 만든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에 이런 제품을 만들었던데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가, 제조사에서 MOQ가 10,000개인데 저는 1,000개밖에 제조할 여력이 안 돼요. 그럼 미팅을 해봤자 어쨌든 뭐 떼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애초에 내가 만들 수 있는 예산에서 뭐 이렇게 제조할 업체를 컨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미팅 일정을 잡아요. 그럼 미팅 일정을 잡을 때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제품 컨셉이랑 어떤 제품을 만들지를 딱 정하고 가야 돼요. 그 간혹 보면 미팅을 와가지고 제가 이번에 미백 앰플을 만들 건데 어떤 걸 만들면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조업체는 컨설팅 업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얘는 화장품 만들 생각이 별로 없구나, 준비가 안 돼 있구나 하고서 이제 그때부터 퉁퉁스럽게 사업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컨셉을 만들 거고 어떤 제품을 만들고 싶다, 그걸 꼭 정하고서 이제 얘기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초보 티를 벗어나는 한 가지 팁이 있는데, 경쟁사나 이제 참고 업체 제품을
사서 들고 가는 거예요. 보통 뭐 이렇게 노트북으로 PPT 정리해서 이 업체처럼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뭐 성분은 이렇고 제형은 그렇고 리뷰는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사실 제조사분들은 좀 귀찮아 하시거든요. 그것보다 그냥 제품 하나 들고 가가지고 이 제품과 비슷하게 만들고 싶은데 혹시 이 제품 전 성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혹시 요거를 조금 다른 컨셉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제조사 입장에서도 얘가 제품도 사고 그래도 테스트를 좀 해봤구나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 텍스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제조사분들이 많은데 텍스처도 바로 발라보고 이거는 우리는 이렇게는 이 성분은 안 되지만 이거를 변형해서 이런 레시피로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대화가 충분히 되니까 이 제품 하나만 들고 가도 훨씬 그 대화의 질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팅을 해서 이제 컨셉이 확정되고 제품 받기 위해서 이제 샘플링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샘플링은 사실 성금으로 한 10에서 20 정도? 물론 업체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 정도 금액이 들고, 처음에 제품을 샘플링을 보내줄 때 한 2, 3주 걸렸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 3주 뒤에 받으면은 이 제품을 가지고 이 타겟에 맞는 지인들한테 좀 뿌려주고, 이렇게 소분해가지고 다 뿌려주고, 뭐 저희 직원한테도 뿌려주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써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계속 샘플링 하는 단계를 거쳐요. 그래서 이 샘플링이 만약에 픽스가 됐다 그러면 이제 발주를 넣는데, 이 발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성금 50%로 하고 이제 잔금 50%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이건 뭐 업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 보통 한 요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화장품에 대해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거대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조금씩 가지고 있는 레시피나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은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화장품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가장 필요했거든요. 저희 제조사 사장님은 자신만의 그 곤조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만들고 싶다 했는데 그거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약간 피드백을 주시는 분이어서 오히려 저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 제조사 사장님께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올리브영 가서 제품 그냥 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일단 올리브영에 입점될 정도면 MOQ가 엄청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가가 엄청 낮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원가가 엄청 낮은 상태에서 내가 이 제품이랑 똑같이 만드는데 경쟁이 될까요? 경쟁이 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올리브영에 있는 유명한 제품들을 들고 가면 안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제가 다운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다운솔 제조 회사에 전화해서 다운솔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만들어 준다고 해도 약간 찜찜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물건을 잘 판매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업체한테 뭐 카피템처럼 왔는데 제조사가 똑같아. 그럼 저와 제조사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제조사한테 의뢰를 하는 것도 약간 문제지만 해준다고 하는 제조사도 사실 네,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화로만 모든 걸 알아내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조사 사장님들도 전화를 엄청 많이 받거든요. 그 중에 미팅도 뭐 많이 하긴 하지만 전화로는 사실은 만들 확률이 적잖아요. 미팅을 해야 그나마 조금 뭐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무조건 전화로 약간 하시는 분들은 그냥 최대한 좀 피하고 약간 미팅 일정을 먼저 잡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모든 거를 다 합쳐서 하시는 그 셀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인스타를 하는데 뭐 20대 여성인데, 이 제품은 저는 조금 고함량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에 비건이 유행이니까 비건 컨셉으로 하면 좋을 것 같다. EWG 그린 등급을 다 받았으면 뭐 이니시프리 제품을 가지고 와서, 근데 이 제품은 조금 투박해서 요게 조금 방을 나게. 근데 제가 사업이 초보자다 보니까 MOQ는 500개에서 1000개 정도 가능할까요? 라고 묻는 순간 이제 그 제조사 사장님은 얘는 안 되겠다. 네, 그렇게 답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꼭 주의해서 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조까지 픽스가 되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게, 부자재를 입고하고 나서 출고 일정을 알아야 돼요. 부자재는 화장품 용기, 단상자 이런 것들을 전부 말하거든요. 부자재가 모두 입고된 후에 이제 프로세스가 진행되는데, 부자재를 입고하지 않고 계속 이거 언제 나오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뭐 밀려 있어가지고 뭐 3달 뒤에 나온다 이러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체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기능성 제품인지 일반 화장품인지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기능성 화장품에서 사용해도 되는 문구가 있고 일반 화장품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문구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또 기능성 화장품은 뭐 신고를 더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성인지 일반 화장품인지를 먼저 크로스 체크해서 판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튜브나 단상자를 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과대 광고로 오인될 수 있을 만한 문구나 영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안 되는데, 이것도 원래 돈 내고 다른 데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제조사에서 좀 체크를 이렇게 잘 얘기하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금지해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나 그런 위험한 문구들을 좀 빼는 작업들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바로 찾아봐요. 이제 부자재 용기나 뭐 단상자나. 근데 애초에 이걸 먼저 체크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어쨌든 제조사의 레시피 그런 것들을 최대한 신뢰하고 애초에 제품이 중심이다 보니까 이제 부자재는 맞춰가는 느낌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은 투자금이 들어가면 제 마인드가 좀 바뀌게 돼요. 저희도 뭐 내기할 때 더 불타오르고, 뭐 책 공짜로 주면 잘 안 보는데 돈 주고 사서 보면 무조건 보잖아요. 화장품 제조도 똑같아요. 제조까지 하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제조한 순간부터는 거의 절반이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뒤의 과정은 사실 이 전보다 더 재밌고, 이제 뭐 한 2달 뒤에 나만의 브랜드, 나만의 상품이 나온다는 그 기대감에 좀 즐겁게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드를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는 것도 좋은데 완벽함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상품 소싱할 때도 더 좋은 거, 더 기능 높은 거, 이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이제 그 소싱 타이밍이 지나버린 거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면 시간이 딜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바퀴 돌지 않는 이상 저희 수준이 막 그렇게 엄청나게 올라가진 않아요. 아무리 공부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그냥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저희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저 자신으로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하다가 그만하면 실패가 아니라 한 만큼 성공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시도해보시고 많이 실패해보시고 많이 개선해보시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훨씬 더 좋은 영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조사 이제 컨택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제조사가 작고 MOQ가 작아도 이제 같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내가 더 잘하면 제조사도 크고 저도 크니까 너무 처음에 겁먹지 마시고 계속 꾸준히 이렇게 협업하시면서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재재, 이제 단상자랑 용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대해 주시고, 이번 영상에서는 궁금했던 사항들을 이제 밑에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